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시무식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공직자로 차후에 나중에 굉장히 크게 평가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론에 먼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라는 걸 흘리고 난 뒤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내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거는 결심했다라고 하니까 국무위원들이 벌떼같이 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장관이 물었어요. 국무회의에서 상의했나? 당정 협의했나? 라고 물으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누구 조언을 들었냐 하니까 아무 조언도 안 들었다. 나 혼자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문에 이창용 총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는데 그게 소문이 아니고 정확한 현실이라는 것을 이창용 총재 자신이 밝혀준 꼴이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비판을 받자 한국 경제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나서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고민 좀 하고 얘기해라. 최 대행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냈는지는 나중에 역사가 크게 평가할 것이다. 아니 한은 총재가 왜 정치에 개입해? 대통령 탄핵 재판을 빨리 끝내야 경제가 안정되고 환율도 안정된다. 이대로 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 한번 떨어진 신용 등급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국무위원들을 막 나무랍니다. 뭐 좀 알고 얘기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일 때 다시 말하면 그 당시는 최상목 부총리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권한대행이 되기 전에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확고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고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진 데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하자 말자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권한대행 자리를 자기가 맡아야 됐을 때에 권한대행이 가진 권한은 아주 제한적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는 것은 하지 않겠구나.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탄핵이 되더라도 버티겠구나라는 일말의 희망을 보수들에게 안겨줬습니다. 근데 그 생각에 바로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극히 제한적이라는 그 말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권한대행을 맡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더니 태도를 바꿔서 맡은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 데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 두 분은 같이 서울대를 다녔어요. 선후배, 2년 차의 선후배로. 한 분은 경제학과, 한 분은 법대를 다녔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울법대 윤 대통령의 후배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버드 대학에서 같은 시기 나이라도 공부한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한 분은 경제 담당, 다른 한 분은 금융 담당을 하면서 경제를 담당하는 투 쌍두마차로서 일하면서 아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후에는 두 사람 사이가 훨씬 더 긴밀해졌다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하는 총재가 정치에 끼어든다?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요? 정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은 사회 혼란을 누그러뜨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판관 임명된 후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사회 혼란이 종식됐습니까? 사회 혼란은 지금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총재가 이런 정치적인 개입을 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적인 편을 들어주는, 중립이 아닌 정치적인 편을 들어주는 것은 왜일까요? 한국 환율이 치솟으면 자기에게 화살이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직 자신의 체면과 입신과 명예만을 위해서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을까요? 그 결과가 얼마나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르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일자를 당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는 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소신을 내세우고 그것을 최 대행이 이행해 주도록 만든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당기는 것이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익은 이창용 총재가 말하는 국익은 무엇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하는 국익은 무엇입니까? 혼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던 최상목 권한대행, 당신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공적인 협력을 받기 위한 채널은 먼저 국무회의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식구들과 협의를 하든지 이것을 공적 협력 채널로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 플러스 나라를 살린 데 큰 역할을 한 정치인들, 원로들의 견해를 듣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 살림살이라는 건 경제만으로, 환율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외교도 있고 국방도 있고 치안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고 노동도 있고 얼마나 많은 부처들이 있습니까? 19명의 국무위원들이 각각 담당하는 영역, 그건 오직 금융과 경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건영 신한은행에 있는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외환 전문가로서 이론가로서는 제가 볼 때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환 사태가 어떠냐? 지금으로서는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 아직은 잘 통제되어 있다. 우리 외환 보유고도 만만치가 않다. 옛날에 IMF 때 비해서 지금 뭐 그때는 IMF 때 가졌던 거에 비해서 지금 10배 넘는 이상 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경제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물론 그분 얘기가 절대절명으로 가장 옳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한미관계를 배경을 이해하면서 환율에 대한 분석을 한국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시경제를 보는 눈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야 이거 빨리 안 하면은 환율이 치솟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니까 빨리 재판관 임명해. 본인이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신년사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읽던 중에 여러 간부들이 말을 더 하지 말랬는데 읽다 보니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지금 최대행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비판을 할 때는 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 아, 최대행을 임명을 했더니 환율이 떨어졌어요? 사회가 안정화되었습니까? 갑자기 경제가 좋아졌어요?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될 하는 총재가 이런 정치적인 개입을 한다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라는 건 환율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최대행에게 조언을 주고 힘을 실어준 것 이 한 가지만을 두고 본다면은 이 총재의 생각은 완전 민주당 편입니다. 민주당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중립적인 겁니까? 이게 과연 하는 총재가 할 일이에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앞당겨야 한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기가 찹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